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요, 일단 보유세 강화예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토지를 가진 사람들 전부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세 실효세율 향상 0.17%에서 1%로 증가. 그 다음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이중과세 위헌 우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께서는요, 보유세 완화를 하겠다고 하고, 종부세 폐지 해야 됩니다. 저 종부세 폐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 50% 감면,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감면을 해 주셔야 돼요. 1가구 1주택자 세율 인하, 그리고 부자 감세 논란이랑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근데 저는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50% 감면이 단순히 1년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2, 3년을 해줘야지 시장에 매물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단순히 1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못 파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조금만 더 거주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50%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선택지 기로에 놓인 사람들,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은요, 양도세를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2년에 3년 정도 주기로 한다면은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서 하락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게 무슨 말이냐, 양도세 50% 감면하면 너도 나도 집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그런 와중에서 집을 살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1, 2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장기간 봅니다. 최소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4년까지 4년부터 본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봐야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락기 때 있잖아요. 하락기 때 내가 과연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요? 저는 잡아요. 저는 잡을 수 있는데, 왜? 저는 데이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알거든요. 빠르게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가격이 합당한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다고요. 근데 투자라는 사람들은요,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잖아요. 저는 물론 선발대로 가겠지만은 후발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들어가잖아요. 그럼 매물이 시장에서 개눈 감추듯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매물?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왜? 얼마 전에 실거래가가 1억 5천이었는데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1억 9천이거든요. 4천이 뛰었어요. 못 잡는다고요. 그렇게 못 잡잖아요. 그 가격이 1년 뒤 3억 갑니다. 그만큼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자, 하락의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W 차트라고 해가지고 하락이 왔을 때 W를 그렸을 때 비로소의 바닥이 온다, 또는 3바닥 해가지고 3번 이렇게 왔을 때가 바닥이다,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그냥 V자 반등이 상당히 많더라. 입주 물량이 없으면요, 그냥 바로 V자 반등이고, 입주 물량이 많으면요, 과거 98년 IMF 이후에 집값이 폭락했었잖아요. 98년 IMF 때 집값이 폭락을 했다가 99년도에 약간 회복했다가 다시 꺾였어요. 그게 뭐냐?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상당히 상승했었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하락기 때 들어가는 건 정말 공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기 때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좋아요 좀 팍팍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175명인데 173명인데 좋아요가 56개입니다. 반도 안 되네요. 좋아요 100개 넘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좋아요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석드래곤님 반갑습니다. 써니님 반갑습니다. 재벌 멋쟁이님께서 정권이 바뀌면 실거주 조건이 없어지거나 양도세 완화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기대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바뀌면요, 맨 처음에 파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뭐, 익절하는데 좋은 시점이, 내년에 그,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하면요. 네,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하면 7월 정도부터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재환님도 마찬가지로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3주택 처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분을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 가지신 분이 평생 동안 부동산을 갖고 있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익절을 해야지 가정 살림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여러분들 그 백화점 가잖아요. 백화점, 뭐 LG 베스트샵 가잖아요. 네? 가전들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LG 베스트샵 가면은요, 오브제죠, 오브제 컬렉션. 네? 그거 보면요,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요. 진짜 제가 결혼했을 그 6년 전에는요, 검은색이 유행이었어요. 네? TV는요, 커브드. 네, 지금 단종되는데요. 살짝 굴곡진, 아주 슬림의 커브드가 유행이었었는데, 지금 보잖아요.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습니다. 냉장고가 뭐 오래되어 보이는지. 근데 지금 오브제 컬렉션 보잖아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진짜. 뭐 집에 뭔가 그 고급스러운 액자를 전시해 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익절하고요. 그런 것들로 좀 가정의 평안을 좀 가져다 주는 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뭐 요새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부분 인테리어. 네. 본인들은 다 호텔에 한 달 동안 더 살림을 하면서 이삿짐을 다 빼지 않고 그냥 부엌 쪽만 있잖아요. 부엌만 싹 다 갈아치우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어차피 요새 붙박이장이나 장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짐을 일부만 한 방에 몰아넣거나 아니면 이삿짐 센터로 보내서 짐 보관한 다음에 바닥이나 다 뜯는 그런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익절하고 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소비를 하는데 한번 너무 엉뚱한 데 있잖아요. 엉뚱한 데 팰리세이드 사거나 뭐 아니면은 저기 익스플로러 그 가솔린으로 네, 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CC가 큰데 가솔린을 사가지고 그 허세 부리지 마시고요. 남들이 그 차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니까요. 그냥 차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생을 해준 와이프를 위해서 네, 집을 싹 다 꾸미시는 그렇게 하는 한번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여비파파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는데요. 두 분의 정책 참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맞다고 봅니다. 네, 항상 제가 맞다고 보는 게 당근을 제시해야 돼요. 네. 우리가 북한처럼 5호 감시 체제가 아니잖아요.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직장 동료가 직장 동료를 감시하고 네.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집을 사면요 바로 당에 보고돼 가지고 당에서 바로 깜빵을 오라우 네. 아우지로 가자우 해가지고 탄광에 보내고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을 서로 경쟁하듯이 매물을 내놓도록 만든다면요 그게 바로 집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안정 아니겠어요. 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네,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Q&A 한 10분만 받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질문을 잘 남겨주세요. 본인의 관심 있는 아파트 또는 지역에 대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비틀님 반갑습니다. 네, 윤호님께서도 윤이 맞지요. 네, 윤호님의 윤이 맞다는 거죠. 네, 자, 재벌 멋쟁이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최효진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자,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시 않는다면요, 제가 마음대로 방송을 할 거예요. 네. 자, 학원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지방에서. 네, 지방에서. 여기 보세요. 네, 부산에는요,
딱히 학군지라고 불릴 만한 곳이 딱히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학군지는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학원이 많다? 뭐 그거는 뭐 여기 아까 보시면은 뭐 동네 쪽이 그나마 이렇게 조금 있긴 한데, 그 다음에 화명동, 네, 여기도 조금 있고요. 네, 근데 부산에는 여러분들이 그 베리탁스 알파라고 매년 서울 각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요, 대부분 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고 지방은 두 개입니다. 대구, 수성구요. 네, 수성구에서 서울대 상대 많이 보내고요. 또 의대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대 숫자는 적긴 적어요. 또는 어디입니까? 광주 봉선동이에요. 네, 물론 대전도 유성고인가요? 그것도 유명한데요. 근데 부산은요, 좀 약합니다. 약해요. 부산은 좀 약하고, 울산도 약해요. 네, 서울대 보내는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서울이에요. 서울. 네, 서울이니까요. 너무 짜증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서울의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